그래서 하는 일은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식을 만들어간다. 지식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요리라도 아니 만들어진 요리를 맛있다고 하면 이미 실격이에요. 어떤 요리가 맛있냐면 이런 사람 그 꽝이야. 자기가 직접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는 거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재배한 곡식을 해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제일 좋은 그림은 그 그림이 만들어진 과정에 자기가 참여해야 되고 지켜봐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이미 다 만들어진 그림, 벽에 걸린 그림 보고 아 저거 멋지네 이런 건 굉장히 웃긴 거라.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게시판에 사이트에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한 것을 그 현장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써놓은 걸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글을 올렸다는 거는 이규진이 무슨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누구가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달맞이 사이트에서 내가 봤다거나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썼으면 제 양반이 또 누구하고 또 저런 얘기를 대화를 했구나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 그런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 이규진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존재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받은 날이었고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규진이 한 30분 하고 사실 50분 하고 시간이 나오면 이규진이 답변을 하고 나가서 저도 중간에 한 10분 정도만. 예. 게시판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균열이란 무엇이고 연혈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개미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길 본부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먹이까지 우리가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거짓말이고 개미가 먹이를 향해 가는 건 없어요. 개미는 자기가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는데 개미들이 왜 돌아다닐까? 아무 이유가 없다. 그 중에 한 30%는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먹이를 안 구해. 근데 이제 우연히 한 마리 개미가 먹이를 딱 발견하면 일단 먹다가 배가 부르면 이거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이 먹이를 집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같다는 거예요. 그럼 냄새를 뿌려요. 그럼 개미들이 지나가다 그 냄새 맡고 모여들어가지고 처음 뺏으려고 해요. 근데 냄새를 딱 맡아도 우리 편이네 이래가지고 노디분반인데 제가 그걸 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걔네들 진짜 멍청해요. 저는 경사를 한 3cm 올라가지고 중간에 풀이 이렇게 나 있어. 근데 벌레가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걔 5마리 쪽으로 가려고 하고 5마리 쪽으로 가려고 하고 3마리 위로 올라가고 돌아와. 근데 계속 풀에 걸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1시간 동안 봐도 내가 줄여가지고 왔어 결국. 과연 그 개미들이 이 먹이를 벌레를 끌고 여기로 올라갔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개미들은 먹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그 무질서한 어떤 다수의 뭔가에 의해서 개미들, 우리가 보면 개미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미 중에 한 30마리 반대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마리 이쪽으로 당기고 한 7마리 이쪽으로 당겨가지고 다수에 끌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과적으로 개미는 개미집으로 먹이를 운반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길이 나서 더 잘 하게 되는 게 아니고 100번에서 똑같아 개미. 매일 그러고 있어. 이 개미는 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때 인물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먹이를 딱 만나면 아 이걸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다른 개미들하고 공유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몇 마리 개미를 삽질하고 있어요. 뭐 지금 민주당 하는 거라도 뭐 개미 집단하고 있어요. 한 3마리가 반대쪽으로 하고 있어. 김동완하고 손학규는 반대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그래도 뭔가 이 다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귀납적인 사고. 개미들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제가 회장님이 주머니를 3개 주면
적군이 성 앞에 도달하면 첫 번째 중간을 열어봐라. 적군이 성 앞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중간을 열어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목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두목은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문재인 캠프 이야기 해줬는데 내가 거기도 이제 개미 소굴이 그냥 아무도 이 가는 방향을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더 위험해요. 그건 오판이고 구조론적으로 인간이 100% 오판하기 어차피 오판할 걸 말하기 때문에 항상 이건 정치는 자살골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알고 따라와 이러면 그거 100% 오판이다. 금중이 가는 길은 양치기대가 양배를 몰고 가는 뒤에서 경을 지지해야지 앞에서 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데 이게 축이고 대칭이다.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무조건 반대의 결과가 나와. 여기에 있어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그 인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오라고 한다고 오는 건 없어. 그 대부분 보면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놈을 싸움 붙이는 이 두 놈이 왔다 갔다 싸우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쫙 하면 간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고,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작은 싸움. 그러니까 총선 좀 작은 싸움이고 대선 좀 큰 싸움인데, 작은 싸움이나 아주 일시적인 것들은 이 여포라든가 간우장비 같은 어떤 맹장이 앞에서 날 따라와! 하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의 전쟁이 되면 다국적군이 이겨요. 장기전이.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성처럼 날 따라와! 하면 그 집단은 망하는 거예요. 100%만. 그래서 박근혜가 총선 때는 잘했어요. 내가 봤을 때 완벽하게 환상하고 갔었는데 결국 그 대선 때는 오히려 개미들의 무질서한 판단을 이 박근혜 한 명의 그 판단이 못 이게 절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무질서한 개미가 오히려 이기는데, 이 아프리카 개미 또 안 돼. 그러니까 평균 지적인 능력이 낮으면 자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개미는 자본주의를 해도 안 되고, 사회주의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일정한 수준, 이 갖추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최근에 개인화학이 모든 병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된다. 오히려 그 개미들의 무질서한 듯이 방향을 잡아간다. 이 양떼처럼 굉장히 많은 양떼들이 오히려 방향을 잘 잡고,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양떼 뒤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떼가 보이면 이 양떼 안에 어떤 압력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이 방향을 찾아가고, 양떼 숫자가 적으면 이 동서남북을 몰라.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계는 본능적으로 양떼를 어떻게 몰아야 되는지 알아요. 앞에서 그걸 만들고 뒤에서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 나를 따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쓰는 걸 읽고 보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까지 가야 돼요. 결혼을 이야기하면 연령은 있고 귀락은 없어요. 그 귀락이 있고 뭐냐면 엉터리 연령인데, 엉터리 연령은 뭐냐, 작은 연령들 집합이에요. 이게 좀 엉터리지만 그것도 반복되는 개미 집단처럼 뭔가 약간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A에서 B로 찾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어떤 이런 표지들을 기억해 놨다 가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방향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도로를 잘 계획해놨다가 여기 백화점이 있고, 여기 역전이 있고, 여기 우체국이 있고, 그런 거를 잘 계획해놨다가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보고 찾아간 사람은 주로 외곽순환도로를 타려고 하고, 방향을 모르고 표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꾸 시내로 가려고 해요. 외곽순환도로 타면 안 돼. 그거 짜증나고 그러면서. 그럼 시내로 가. 이 표지들을 보고 찾아간다는 거죠. 표지들을 기억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요 안에서 일어난 법칙하고 이 전체의 법칙이 같다는 거죠. 이게 영역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하나의 루트를 알고 또 하나의 루트를 알고 또 하나의 루트를 알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루트를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비나리인데, 이게 거짓말이고 실제로 요거 하나의 패턴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전체의 패턴을 못 만듭니다. 만든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 누가 정답을 끝까지 다 원하는 정답을 알려준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이 전체의 루트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 명명할 수 없다는 본이, 그래서 모자도 뭐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가명, 비상명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또 의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중간의 표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이거를 이쪽으로 딱 갖다 놓고 이걸 이쪽으로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왔다 갔다 해. 계속 이렇게 둘러가지 지름길을 안 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더 편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의사결정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가다가 뭐 이렇게 둘러간다고 지름길로 가자고 제안하면, 만약 그렇게 하다가 한 명이 이 나고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누가 책임질래? 이러면 차라리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유신 독재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이런 옛날 표지들을 이 구석에 국내에 그냥 사라졌는데, 내가 이 개미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불려간데 홈이 이렇게 달려 있어. 그냥 이만큼밖에 안 돼요. 작은 홈이야. 이거부터 작아. 실제로 한 요만해. 1cm 약간 넘는데 다 모든 개미들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재미.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흙으로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파내고 있어. 막 흙을 집어내고 있어. 다 파내가지고 원상 복구해가 다시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일단 0.5mm를 못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개미랑 비켜갔을 때 하고 작은 개미였어. 작은 불개미라 가지고. 근데 여기 흙을 파내다 보면 자기들끼리 막 마주치는데도 새로운 것들을 못 만들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어떤 개미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 개미들 하는 거 보라고. 유신이다 뭐 박정희 다 파묻었어. 내가 유신이 이거 선전다 그러고 흙을 내어버려. 이거 다 파내고 있어. 다 흙을 파내가지고 박정희를 다시 파내고 있어. 무부를 치고 있어. 그 없으면 우리는 길을 못 찾아야 된다. 왜 그럴까?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세들이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살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5, 60대 되고 완전히 굳어지고, 할아버지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괜히 분노가 생기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해주고 싶고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보수화되는데 심리예요, 심리.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됐을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젊어지는 유전자를 찾아냈다는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이 막 주기세포 주사 한 방씩 맞으면 다 젊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을 배울 때 진화론은 돌연변이에서 우연히 진화했다고 배우고, 그럼
불안계에서 우연히 젊어지는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젊어져 버려가지고 영생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도 해명을 못했는데 만약 우연히 젊어지는 유전자가 있다면 모든 생명이 젊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생명들이 수명이 정해져 있고 오래 살아봤자 한 100살 사는데 실제로 인간은 한 40살 살면 모든 기능이 사실 중단된 거예요. 40살 이후는 그냥 인정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형이라고요? 인정. 예? 인형. 인형. 나오고 진짜 뭐 나고 치고 찌질이 뭐 인간. 네. 아, 인형. 이게 뭐냐? 하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수명을 40살을 줬고 그 다음은 보너스야. 그냥 자동차로 치면은 10만 킬로 보정인데 40살 되면 10만 킬로 다 탄다는데. 보정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알았어. 그 뭐냐면 이 생명의 진화 원리가 원래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제어하고 진보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보수를 하는 원래 보수하게 돼 있으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인간의 본능이고 보수 유전자가 있어요. 보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없다면 너무 빨리 진보해가지고 이 인류가 지구를 다 말아먹어서 지구를 다 파괴해버렸어. 너무 빨리 진보하면 굉장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어떤 미친놈이 지구를 마창을 뚫어가지고 심심한데 지구 끝까지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땅을 계속 파가지고 지구를 멸망시켜.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려면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세일가스 그것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석유값이 반값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토른 발전을 20년 안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른 발전하면 지구의 그 에너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20, 30년 후에는 지구인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져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보면 인간들이 이제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안 되겠는데 한 방 먹여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태양열 에너지 이거 안 키기만 없어. 요즘 나도 태양열 뭐 풍력 발전하려고 하다가 세일가스 나오는 바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있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려할 정도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걱정은 100년, 100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진보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인간들은 원래 이 중간의 표지들을 보고 찾아가고 이 표지들을 옮겨놓으면 합리적인 그 재질서와 이규진도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새로 그 세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새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재조립을 못하고 옛날 쓰던 것을 계속 쓴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래서 인류의 진보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면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표지까지 갈 수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지까지 어떻게 갔냐, 그 패턴을 알아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지름길로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는 우회에 가는 거고 이 중간들을 다 생략해버려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 중간의 표지들을 그래서 이 민주당도 보면 아까 어린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중간 그룹들이 방해하고 있다.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잘 방해해야 돼요. 너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도 나가다가는 오히려 그 역풍이고요. 총선 때 너무 잘 나가다가 망했잖아. 총선 때도 김어준이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오버하는 바람에 좀 망했는데 오히려 그 인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판단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경향입니다. 왜냐면 리스크, 항상 보면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질서한 그 개들이 원래 가끔 보면 진돗개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자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무질서한 돌아다니 대외 방법으로 찾아온다. 왜
인간들이 면역을 못할까? 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집시들이 길을 잘 못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머릿속에 이 지도를 못 띄우고 머릿속에 지도를 딱 펼치면 되는데 서울 밑에 안양 있고 안양 밑에 수원 있고 수원 밑에 평택 있고 부산 있고 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충주가 어딨지 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충주가 바닷가에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 아마 충주가 어딘지 다 알고. 근데 이 동대문에 남대문에 지나간 사람들도 충주가 어느 지역에 있나 충청도에 있나 강원도에 있나 이렇게 힌트를 줘도 충청도에 있나 이렇게도 몰라. 충주가 제가도 있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는 지역을 된다.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충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야. 30%나 되려고. 대부분 머릿속에 지도를 띄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추상적인 사고를 못한 이유라. 제 옛날에 이제 준등 할 때 이것이 규구 이야기가 있는데 콤파스가 법자, 구가 법자고 규가 콤파스인데 규, 규칙, 규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100가지 될 거예요. 규정. 근데 그것이 이 콤파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규칙, 규정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권리라는 말할 때 권이라는 게 저울추를 말하는데 저울추를 가진 사람이 저울 조작한다고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라는 게 뭐냐, 왜 인권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천부인권서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 왕이 이제 어떤 사형수를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 집행인이 바로 사형수야. 그럼 사형시킬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네가 니를 사형해라. 사형 집행이 뭐냐면 제가 사형 집행인데 저는 원래 이 재수 못 붙을까봐 날짜를 갔는데 맑은 날에만 사형을 다음날 날씨가 맑아지니까 내가 아직 건강에 회복 안 돼가지고 나는 건강에 회복되면 사형시키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 왕이 아무리 높다 해도 자기가 뭔가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현장에 집행하려면 누군가를 통해야만 돼. 누굴 통해야 되냐? 바로 사람을 통해야 되죠. 이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을 이 백과사전 찾아보면 인권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어요. 인권을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없어. 권이 저울인데 저울은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누군가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를 사형시키려면 사형집행을 통해야 돼. 그게 뭐냐면 양반하고 상록하고 싸움을 붙으면 양반이 이겨요. 재판하면 무조건 사건 양반을 내죠. 왜 그러냐면 양반은 조정에다 상소를 올려버리면 사또가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이 사또들이 양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양반에게 유리하게 판결해도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전들이에요, 아전. 근데 아전은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아전들은 다 양반을 미워하거든. 그래서 재판을 다 붙으면 양반이 이기지만 실제로 그걸 집행할 때 아전들은 이 상놈한테 돈을 받고 가짜 벌금을 치는 거야. 혼자 백대하는데 소리만 나고 안 아프게 쳐줘. 그러니까 아전을 통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어떤 권력자라도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 권력자가 뭔가를 결정해서 집행하려면 누군가를 통해야 되는 거죠. 누굴 통해야 되냐? 사람을 통해야 돼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연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역은 어떤 하나의 패턴을 그려놓고 그걸 계속 베껴 먹는 거예요. 제하는 것이다. 어떤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막연하게 알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면 바이올린이 이렇게 있는데
팔로 이걸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 전과 팔의 만남, 둘 만남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팔과 전은 각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가 연주할 때는 만나. 그리고 임무가 끝나면 바로 이제 따로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두 개가 별도로 독립해 있다가 어떤 임무가 있을 때만 만나서 서로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무가 끝나면 다시 자기 길로 가. 이런 걸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들을 영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여줘요. 김기덕 감독의 활. 그 보면 활을 계속 연주해야 돼. 이제 해금이지. 해금을 계속 연주하는데 김기덕 감독의 영화의 활을 보면 해금을 계속 연주한다고 이 그림을 보여준 거야. 아, 이게 사람이라고. 그림을 딱 보여줘. 근데 영화 평론가들이 그걸 보고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야. 아, 이건 어떤 평론가 생각으로 영화제용 영화다. 해외 영화제 목적의 영화다. 이렇게 쓰는데. 하는 그 영화 감독이 김기덕의 영화를 요만큼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김기덕은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아, 이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준, 두 개가 만나는 걸 딱 보여줘서 시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연출을 해놨는데, 관객도 그걸 묻지 못하고, 평론가도 묻지 못하고, 그럼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그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연출해서 영화의 명장면이라는 것은 그것이 명장면이 된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제목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사고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뺏겨 먹는 것이 연역이다. 네, 앞으로 5분. 아빠 가지 마. 30분 얘기하시고 형님인데. 그렇지. 나 5분만. 5분. 앞으로 이제 5분. 그래서 이 질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질은 입자 앞에 오는 게 질이에요. 질 다음 입자니까 힘은 그냥 입자 다음에 보는 게 있고, 운동은 힘 다음은 다음 오는 게고, 밴디 오는 건 아니고. 질이 뭐냐, 또 입자가 사과라면 질은 과수원이고, 입자가 질이라면 질은 그 집 앞의 대문이고, 앞에 골목, 동네고, 입자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집을 딱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입자가 사람이면 집이 질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게 되겠죠. 어떤 가정을 통과해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사람 입자라고. 근데 이 사람 만나려면 이 건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냥 건물이 아니고 구조론 회원이 돼야 돼. 그것이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은 결합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결합해 놓은 것이 뭐냐? 구조론 회원이라는 그 모임이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냥 안 보이는데 있어요. 어떤 이 작용을 했을 때 반작용이 있으면 반응이 있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있다, 다시 말해서 입자로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있게 하는 어떤 베이스가 있으면 있는 것이다. 일단 태풍을 우리는 지금은 위성 사진을 보고 태풍 있네. 태풍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바람개비처럼 태풍 흩떠 있어. 아, 여기 있네 하고 태풍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태풍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라고 치고 어떤 사람이 태풍 있다고 그러면 어디냐 보여봐! 그럼 태풍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은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어떤 두 기압의 만남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이렇게 되면 저기압이 이렇게 되고 A가 이렇게 되면 B가 이렇게 되고 A면 B라는 어떤 관계의 메커니즘을 성립시키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어. 존엄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추상적인 건 다 실제로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이 질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딱 질을 오게 질이다 하고 딱 찍어줄 수가 있어. 근데
지를 찍으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태풍도 이 태풍의 눈이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이게 막 돌아간다고. 이게 막 바람처럼 돌아가니까 태풍이 실로가 있어. 그러니까 입자는 그냥 정지사진 스틸컷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딱 찍어보면 이 입자야. 근데 구조로 보이면 이 스틸컷으로 찍어주면 안 돼. 이거는 동영상으로. 그치. 사람이 쫙 모여드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